가장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고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투싼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싼 과연 어떤 식으로 나왔고 또 깡통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투싼의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티저 이미지랑 다를 바가 없어서 온라인 런칭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티저랑 다를 바가 없지 하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로 실물로 공개된 사진을 봐도 티저랑 그렇게 다를 바가 없게 생겼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을 일단 살펴보면요. 전면부에는 데이라이트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깡통 트림부터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사양이라고 하고요. 깡통 트림부터 저런 데이라이트가 적용되니까 혹시 LED 깜빡이가 기본 적용되지 않냐 이런 기대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기대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깡통 트림은 전구 깜빡이로 헤드램프 밑에 크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헤드램프 밑에 전구 깜빡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깡통 티가 나서 도저히 깡통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 차이도 은근히 있습니다. 급 차이를 이런 부분에서 내두었는데요. 소나타나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를 넣어주는데 투싼은 풀옵션으로 가도 반사판식 LED 헤드램프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급 차이를 두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면부에도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를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반사판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서 헤드램프 밝기는 어떻게 나올지 또 코너링 램프라든지 등의 헤드램프 성능은 어떨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살짝 됩니다. 그 다음에 전면부 하단에는 레이더 판넬이 이렇게 잘 숨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스키드 플레이트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온로드용 SUV 그리고 도시명 SUV다 보니까 스키드 플레이트는 사실상 장식용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을 살펴보면 후면부 디자인 굉장히 멋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이 저는 전면부 디자인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엠블럼도 굉장히 독특하게 처리를 해서 저기를 썬팅을 하면 마치 유리 속에 엠블럼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 이런 디자인은 굉장히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리어 와이퍼가 달리던 자리에 현대 엠블럼이 들어가니까 이제 리어 와이퍼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어 램프는 산타페보다 오히려 더 낫습니다. 산타페는 트렁크 중간 부분에는 불을 이어주지 않았는데 투싼은 트렁크 중간까지 불을 이어주었고요. LED 빛의 처리를 굉장히 독특하게 했습니다. 베뉴라든지 E클래스에 적용된 테일램프를 보면 모래알이 막 반짝반짝반짝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테일램프 처리를 이 투싼에도 적용해 두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모래알이 반짝거리는 것 같은 효과를 줘서 저 리어램프 참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리어램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깡통 트림을 사면 이렇습니다. 깡통 트림은 사지 말라는 거죠. 앞에 헤드램프도 이렇고 뒤에 테일램프도 이러면 깡통 트림은 사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롱힐 베이스 모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게 유럽형의 숏힐 베이스 모델이고요. 이게 국내나 다른 중국 시장, 미국 시장에 나가는 롱힐 베이스 모델인데요. 확실히 숏힐 베이스가 뭔가 디자인에서 더 갖춰진 듯한 느낌이 들죠. 숏힐 베이스는 기존 투싼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딱 저거는 투싼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롱힐 베이스를 딱 보니까 롱힐 베이스만 봤을 때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숏힐 베이스를 보고 롱힐 베이스를 보니까 갑자기 차가 허리가 너무 늘어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휠 베이스가 2755mm라고 합니다. 2755mm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산타페와 1cm 차이입니다. 밀리미터로 바꾸면 산타페와 10mm 차이인 거죠. 10mm 차이라면 어지간하면 급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고 뒷좌석을 더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타페만큼 휠 베이스가 기니까 7인승도 기대할 수 있을 법한데 산타페를 팀킬 할 걸 염려해서 그런지 7인승은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에는 6가지 색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화이트 크림, 쉬머링 실버, 타이탄 그레이, 아마존 그레이, 팬텀 블랙, 크림슨 레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런칭 때는 딥시라는 파란색 컬러도 공개하는 것 같은데 국내판에서는 파란색 컬러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채색으로는 빨간색 컬러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열선 시트, 열선 핸들, 통풍 시트 이런 건 다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부분이 다소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계기판 위쪽에 아무런 테두리가 없습니다. 계기판을 보기 좀 더 시원시원하도록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티저 이미지에서 공개된 투싼만의 그 독특한 그래픽은 아니고 그냥 아반떼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계기판의 크기도 10.25인치로 조금 작은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12.3인치는 껴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모니터 부분도 역시 10.25인치로 운영된다고 하고요. 10.25인치 선택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10.25인치는 정말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계기판을 선택하지 않으면 디스플레이 계기판이 아니라 아날로그 계기판이 달리는데요. 아날로그는 다소 충격적입니다. 아이고, 네. 아날로그 계기판은 넣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도 역시 저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울여서 놓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놓기는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운전하면서 어떠한 알림도 보지 못해서 오히려 핸드폰을 들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안전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되어 있는데 버튼식 기어 변속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식 변속기는 깡통 트림부터 버튼식 변속기로 제공되기 때문에 막대식 변속기로 선택해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하셨던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패들 시프트 다 들어가 있고요. 염려했던 것 중에 빠져있는 거는 HUD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양인 리모트 파킹이라든지 좌우측의 차량의 오능을 비춰주는 후측방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모리 시트까지 추가되어서 투싼은 굉장히 옵션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들어가면 정말 끝판왕일 것 같은데 활용 점정을 찍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뒷좌석은 일단 폴딩을 하면 풀플랫이 되어서 차박을 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이브리드는 밑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풀플랫이 다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폴딩이 되는 게 아니고 폴드 앤 다이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트 등받이를 접으면 시트 엉덩이 받침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풀플랫을 이루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시트가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있으면 내려가지 못해서 풀플랫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박을 하실 분들은 경유 차량이나 휘발유 모델을 사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뒷좌석 레그룸도 상당히 넓습니다. 아까 전에 휠베이스가 산타페보다 10mm 짧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길어진 휠베이스를 뒷좌석 공간에 몰빵을 했는지 엄청나게 뒷좌석 공간이 커진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뒷좌석 송풍구는 이게 최선이었을까 싶습니다. 뒷좌석 송풍구 디자인이 너무 구립니다. 저렇게까지 멋이 없게 처리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밖에 처리를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살짝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에어벤트도 있고 리클라이닝도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뒷좌석에 앉는 사람이 투싼이라고 해서 막 불평불만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인테리어 컬러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위 트림에서는 블랙밖에 선택을 하지 못하고요. 검정색, 그리고 상위 트림으로 가면 검정색과 브라운과 그레이 시트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투싼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은데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약간 상승이 있었습니다. 깡통 트림은 2,400만원이 넘어가서 시작을 하고요. 풀옵션 모델만 말씀드리자면 투싼 2.0 디젤의 AW 모델 풀옵션은 3,891만원이고요. 투싼 가솔린 모델 AWD 풀옵션은 3,651만원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현대차 투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